안녕하세요. SKTV 전지적 일본 시점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미국 헐리우드 영화 미드웨이와 관련된 영상입니다. 아시겠지만 미드웨이 영화는 롤랜드 에머리히 감독의 작품으로 1941년 진주만 공습 이후 일본의 두 번째 타겟이 되는 미드웨이 해역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전 세계의 역사를 바꾼 미일 간의 치열했던 전쟁 영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 12월 31일 개봉되어 관객수 95만 명 정도로 흥행면에서는 실패했던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웨이 영화가 현재 야후재팬 영화 사이트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검색을 하다보니 한 명의 일본 배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한국 영화 곡성에서도 열연했고 미드웨이 영화에서는 야마모토 이소로쿠 일본 연합함대 사령장관 역할을 맡아 인상적인 연기를 한 배우인 쿠니무라 준입니다. 그런데 그가 맡았던 배역인 당시 일본군 연합함대의 사령관인 야마모토 이소로쿠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바로 그의 이름 때문입니다. 보시다시피 그의 이름이 한자로 56입니다. 일본 발음은 이소로쿠라고 하는데 어머니가 56세에 낳았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태평양 전쟁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에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일본 사람들은 이 미드웨이 영화를 보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감상평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왔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전투 장면이 압권입니다. CG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일본인도 나오는 것이니까 미드웨이 해전에 참가한 일본 항공모함 정도는 제대로 묘사해 주었으면 싶었습니다. 특히 함교의 위치, 그것을 빼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의 제2차 세계대전 영화에서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 것은 일본인을 이상하게 묘사를 한다던가 또 지나치게 비겁하게 묘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영화에서는 느껴질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 하더라도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일반적인 전쟁 영화로서는 재미있습니다. 전투기의 시각에서 폭격, 갑판 시각에서의 폭격, 흥분됩니다. 말하자면 어떤 흥분 상태가 되면 이런 것들이 가능할까? 군인들의 멘탈은 어떤 상태일까? 그런 것들이 신경이 쓰일 정도로 박력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관점에서 단지 완전히 해치워버렸다라고 묘사하기보다는 적이지만 훌륭했다 라는 여유있는 존중하는 마음조차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저같이 전후교육을 받아온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일본 그렇게 무참하게 진 것은 아니지 않나? 충분히 미국도 두려워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관련 장면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헐리우드에 있을 수도 있는 중국 자본에 대한 촌탁 같은 것도 그다지 보이지 않았고 아니 이 장면이 들어간 것 자체가 촌탁인가? 전체적으로는 균형 잡힌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관점이지만 양국의 각각의 입장에서의 군인 심리가 잘 묘사되어 있다. 있음직한 미국에 의한 미국을 위한 전쟁 영화와는 확실하게 구분을 짓는 영화가 아닐까 한다. 엔드롤에서 공적을 거둔 장교의 그 후를 찬양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 CG는 압권으로 감정이입이 가능한 것 같다. 입장이 거꾸로라면 싫다고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군인으로서 똑같은 행동을 한 상대국을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아닐까? 태평양 전쟁에서 획기적이었던 미드웨이 해전을 시간 순서와 사실을 기준으로 연합함대 사령 장관 야마모토 이소로쿠가 반전론자였던 것, 정보전의 승리가 반전의 계기가 되었던 것, 미국은 선의가 상실될 정도로 일본을 두려워했다는 것 등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보아야만 하는 좋은 작품이다. 예상 이상으로 훌륭하게 만들어진 작품이었습니다. 시대 고증이나 풍경 묘사가 놀랄 정도로 세밀하여 마치 자신이 그 시대에 있는 것 같아요. 남자가 되어 이 정도의 대작전에 참가할 수 있다면 죽어도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좋고 나쁨은 제쳐두고 해전 장면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추가로 해독 정보가 정확하다면 일하는 중에 춤을 추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한 리미츠 제독의 대사도 멋있었습니다. 진주만 공습, 도쿄 공습, 산호의 해전 등 미드웨이에 이를 때까지의 시계열은 그런대로 재미있었지만 생략하고 미드웨이만 집중하였어도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포로 학살이나 민간인으로의 폭격 등 일본군의 잔악함을 묘사한 장면은 신경이 쓰였다. 스토리상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CG는 지금까지 본 전쟁 영화 중에서는 가장 좋다. 미항모 SBD 단발 급강하 폭격기, 바람, 착함 장면 등 흥미진진한 영상이 계속되었습니다. BO12의 도쿄 공습, 또 쇼와 일본왕이 방공호에 대피하는 장면도 있고 지나칠 정도로 많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산만해져 버리고 지나친 각색을 한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구축함의 함장이 구조한 조종사를 닻에 매달아 수장시키는 등 지나친 장면도 있습니다. 중국 이름의 사람들이 제작에 들어와 있는 탓일까요? 산소 흡입 시 사용하는 가성소다를 흡입하여 해가 잘못된 것은 정말일까요? 일본 측의 야마모토 이소로쿠의 캐릭터가 지나치게 고정적인 점, 겐다 항공참모가 연약하게 묘사된 점, 야마구치 타몬 사령관에 대한 묘사 방식, 미 항모 요크타운에 대한 공격 및 피탄의 모습이 거의 없는 점 등 약점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영상 시간이 3시간도 넘겠지요. 세세하게 파고 들어가 문제를 지적할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즐길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급강하 폭격기 SBD가 주인공이기 때문인지 시속 130km 정도 되는 제로센 전투기보다 비행속도가 늦은 SBD 급강하 폭격기를 쫓아가지 못하고 거꾸로 SBD 급강하 폭격기에게 몇 대의 제로센 전투기가 격추되다니 당시의 기체 성능이나 제로센 전투기 조종사의 기량으로 보면 있을 수 없다. 미드웨이 해전 중에 날아다니는 것은 제로센과 SBD 급강하 폭격기뿐인 것 같이 보였다. 있어야 하는 호위 전투기인 F6가 날아다니지 않는 것 같이 느꼈다. 진주만 공격에서도 제로센 전투기의 기총 공격만으로 미함선이 폭발한다던가 공격 참가 기종이 많지 않은 등의 부분에 이상한 점이 많았던 것은 아쉽다. 그리고 겐다 미노루 항공참모가 너무 잡어 취급을 받았다. 나구모 추이치 중장은 참모라기보다는 전령 취급을 했다. 겐다 참모에게 의견 정도는 물어보았으면 싶었다. 여러 가지 것들을 너무 많이 넣었네요. 또한 각국의 상영 내용이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만 조금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미드웨이로 초점을 압축해서 전투의 경위를 알 수 있도록 해놓았다면 명작이었을 겁니다. 전투 장면은 훌륭했습니다. 일본의 군함이나 전투기, 일본군이 제대로 묘사된 전투 장면은 다른 영화에서는 거의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일본인뿐만 아니라 미국인도 가장 인상에 남을 것 같은 장면이 일본인이 나오는 장면인 것은 드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소중한 영화입니다. 전쟁이 시작된 원인이 미국에 있다고 하는 사실은 역시 묘사되어 있지 않다. 일본군의 만행에 대한 거짓 등 변함없이 일본을 나쁘게 묘사한다. 볼만한 부분은 박진감 있는 전투 장면과 미국 측의 내부 사정이다. 일본군의 강함에 미국도 상당히 초조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 전쟁 말기는 미국에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초기에는 미국도 여유 없이 필사적으로 생각했다. 미드웨이의 승패도 결과적으로 졌지만 미국의 경우 해전만을 생각하면 되었지만 일본은 섬을 취할지 해전을 준비할지의 선택의 여지가 있어서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승리를 했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에서 승리를 했었다면 하고 생각하니 너무 아쉽다. 그래도 아시아의 가난한 나라에서 이 정도까지 정복자인 백인의 공격에 반격한 것에 대해 선조들에게 솔직히 존경스런 마음이 든다. 중국 자본으로 만든 미드웨이 영화다. 중국계의 영향력이 자주 반영되어 짜증난다. 헐리우드는 끝났다. 여기까지 영화 미드웨이에 대한 일본 사람들의 감상 후기였습니다. 과거의 흑역사 관련이지만 영화를 통하여 뭔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내려는 애처로운 시도가 엿보입니다. 그들의 뇌 깊은 곳에서는 잘못된 과거 역사에 대한 반성보다는 오히려 강력했던 과거 역사에 대한 향수를 더 많이 느끼는 듯합니다. 일본은 현재 어린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시대의 역사를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일본 초중고교의 교과서에 나오는 한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일 관계가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생각됩니다만 한일 간의 올바른 공통 역사인식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의 호전은 요원할 것 같습니다.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